네, 다 같이 인사를 드리고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님, 기자님들을 향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경례. 네.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첫 선을 보인 자리인데요.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네,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만 좀 내리시면 안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비상선언을 연출한 한재림입니다. 이렇게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기자님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이렇게 또 시사회라는 행사를 통해서 많이 얼굴 뵙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뭔가 정리가 감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소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선언에서 최 부기장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기자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굉장히 감동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잘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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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전도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 비상선언에서 김숙희 장관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길이가 끝맺지 못한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나? 저는 보다가 끝까지 보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는데 그냥 너무 긴장하느라고 사실 오늘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개봉하면 다시 볼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잘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시사회를 하고 기자분들하고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개무량하고 아무튼 이렇게 관심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베테랑 형사팀장 인호 역을 맡은 송강호입니다. 늘 매번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고 이렇게 인사드릴 때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게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 이런 어떤 그 흥분되는 느낌이 고스란히 많은 관객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기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비행기를 탄 승객 역을 맡은 진석입니다. 진석 역을 맡은 임시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도 무대 인사를 해서 이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었었는지 그런 것조차도 좀 생경한 느낌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오랜만에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영화가 나왔을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혜준입니다. 예, 청와대 위기관리 실장 맡은 역할을 맡았는데, 제가 근데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요, 머릿속에 지금, 이 여운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지 참 기분 이상합니다. 이 영화 보기 전에는 뭐, 사실 저는 별로 긴장이 안 됐었어요. 떨리지도 않고, 사실 뭐 영화 잘 되겠지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떨리네요. 이게 약간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영화를 관객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벅차기도 하고, 되게 기분 좋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생각, 정말 기분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참 많이들 봐줬으면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런 기분도 좋고, 또 생각이 또 많아져서 좋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또, 할 얘기가 많아져가지고요. 어쨌든, 예, 잘 봐주고 너무 궁금합니다. 저 기자님들의 생각들이 너무 궁금하고,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지금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비상선언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난 드라마를 선보였는데요. 영화를 처음 기획하실 때 의도와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중점을 둔 연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는 비행기 안에 그 갇힌 사람들이 재난을 겪게 된다는 포인트였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기획하고 이걸 제안을 받았을 때는 뭐 무려 10년 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쓰고 캐스팅을 시작할 때는 우리 지금 재난이 아직 오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찍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는데, 재난, 어떤 특정한, 지금 우리 영화에서 비상선언에서 보여주는 특정한 재난이 아니라, 그 특정한 재난이 아니라 재난 자체의 속성을 좀 더 들여다보면 더 많은 함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기자님들께서 질문 다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이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솔 기자라고 하고요. 여기 멀리 뒤에 있습니다. 네, 그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두 궁금하실 텐데 저는 영화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가족들이랑 같이 보고 싶은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질문은 송강호 배우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재난을 극복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배우님께서 맡으신 그 형사분의 역할은 어쨌든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내던지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헌신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내딛게 디딤돌이 돼주시는 역할인데요.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좀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캐릭터를 이해하시는데 주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이 영화가 어쨌든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재난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또 이 영화를 관객분들이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받았을 때는 그냥 평범한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 재난 영화 그런 어떤 장르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보는데,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면서 한재림 감독님께서 이제 이 재난을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 어른스럽게 다가간다. 예, 그게 이제 어떤 기교나 어떤 뭐랄까 좀 말초적인 어떤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자극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좀 묵직하니 우리가 이런 물론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안 되고 또 벌어질 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재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지점들, 뭐 예를 들면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 이웃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아주 묵직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호라는 캐릭터도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담담하게 그리고 내가 인호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의 어떤 또 다른 모습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간절함, 절절함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네, 한국 사회가 여러 재난을 겪고 있는데 어떤 함의를 가지고 이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지 질문인데요. 그렇죠. 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재난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재난을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주변에서 또 안타까운 어떤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무엇일까? 네. 그런 지점을 이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좀 관객분들이 느끼면서 또 영화적인 재미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이 질문은 사실 감독님이 처음부터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의도인데요. 감독님이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 재난이라는 것이 닥치면 인간이라는 게 두렵고 나약해지고 또 뭐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우리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그래도 극복해 나가고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인간이고 또 좀 더 어떤 이성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위대한 희생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인간성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재난들을 조금씩 이겨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중간에 계신 뒤쪽에 계신 기자님입니다. 네. 저는 JTBC 이수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거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완 배우의 연기 변신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사실 임시완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반듯하고 정갈하고 굉장히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배우의 모습에서 어떻게 테러리스트의 면모를 좀 발견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임시완 배우님도 테러리스트로서 캐스팅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느낌은 어떠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임시완 배우 캐스팅. 사실 뭐 제가 이 캐스팅에 영감이 된 거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테러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재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 테러범의 그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 정말 평범했고, 그리고 뭐 집안도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친형 같은 경우는 그 동생이 당사자가 총기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전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시한 배우님. 네, 우선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렇게 저한테 있어서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악역이건 선역이건 그런 그 어떠한 이유 행동들에 있어서 당위성을 좀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었어요. 혹은 아예 그런 당위성 자체가 없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당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역할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처음에 그런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반적으로 헐리우드 항공 재난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범인들이 뭐 총기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하이제킹 같은 설정이 많은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그 테러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을 떠올리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테러는 일부러 눈에 보이지 않게 뭐 CG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그 재난의 어쨌든 자극적인 장면들을 그렇게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이 재난이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을 해서 아주 큰데 그 한국이라는 곳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상징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주 작지만 이 우리 사람들 모두가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우측에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송강호 전도연 배우님 오랜만에 이제 한 작품에 나오셔서 관객들 기대감도 큰데 두 분 장면이 많지는 않더라도 오랜만에 함께 하신 소감 듣고 싶고 김남길 배우님 그 부기장 캐릭터 위해서 실제 비행 훈련 하신 걸로 아는데 그 과정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전도연 송강호 배우님부터. 네.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배우이시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밀양 이후로 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너무 좋았고 특히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그 비중이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저하고 아무래도 남자 중심의 어떤 영화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보석같이 정말 빛나는 연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도연 배우님도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석 같은 연기를 보인 전도연입니다. 저는 밀양 이후에 그리고 송강호 씨를 이렇게 사석에서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사실 작품적으로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작품을 하면서 많은 신들을 뭐 연기를 많이 호흡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냥 한 작품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김남길 배우님. 네.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장님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같이 훈련을 했고요. 뭐 저희 자문해 주시는 기장님 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허드슨 강의 기적에 이제 톰 행크스가 연기를 했었던 그 기장이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연기했던 배우 중에 제일 진짜 기장 같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이 재난에 관련된 영화긴 하지만 비행기의 뭐 기장으로서 진짜 뭐 다큐는 아니지만 진짜 같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랜딩을 하는 시뮬레이션부터 해서 그리고 그 비행기를 조종할 때도 그 버튼 디지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거를 눈에 보이지 않고 익숙하게 버튼을 누르게끔 그런 연습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 비행기 오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이 조종석도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공항이나 뭐 이륙하고 랜딩하고 좀 그런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핑계로 좀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네, 우측 뒤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그 국내에서 한번 보기 드문 이런 그 항공 재난 영화를 만드셨는데 일단 뭐 장면 보니까 막 비행기가 막 도는 장면이라든지 뭐 CG 같은 것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 하셨을 때 제일 좀 많이 신경을 쓰신 부분이나 좀 힘들었던 장면 그거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병헌 배우께서는 좀 트라우마랄지 좀 그런 걸 가진 그 역할을 하셨는데 캐릭터를 어떻게 좀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제가 좀 접근 자체를 재난 영화지만 블록버스터가 아닌 그 관객들이 리얼하게 좀 체험할 수 있는 접근이 어떤 연출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좀 핸드헬드나 뭐 다큐멘터리적 접근이나 혹은 인물 간의 거리두기 뭐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VFX 장면들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과연 어떻게 화려하게만 보여줄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세트 안에서 실제 배우분들이 그 비행기의 회전이나 터뷸런스를 실제로 담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 저희 비행기가 너무 커서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런 규모의 크기의 비행기를 돌려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뭐 기술진들과 이렇게 협의도 해서 촬영을 직전까지 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의 기술진들과 하게 됐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너무 한국의 기술진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수많은 테스트 끝에 결국 뭐 승객분들이 다행히 한 분도 다치지 않아서 뭐 정말 잘 끝냈지만 그걸 촬영하는 내내 많이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재혁이라는 인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비행 공포증이나 이 트라우마 공황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고 어떤 일로 인해서 비행 공포증이 생긴 사람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됐으면 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시나리오에 이미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연기하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공황장애를 겪어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공황장애의 느낌과 증상들은 그 이후로도 사실 뭐 여러 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됐으면 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주된 뭐 그런 뭐 어떤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만 관객들에게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고 그 공황장애를 느끼는 그 호흡들이 있어요. 그 공황장애를 막 굉장히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의 호흡들, 그리고 그런 어떤 불안한 눈빛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약,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긴 했습니다. 기본 이런 항공재난물에서 선택하는 선악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인간 군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이게 그냥 항공재난물이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물 같다는 인상도 받았거든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재난을 마주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도연 배우님께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또 그 와중에 강렬하게 인상을 남겨주셔서 굉장히 연기 좋게 봤고요. 내용상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권력자의 위치에서 또 공무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셔야 해서 연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시안 씨가 맡은 진석이라는 역할은 재난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 같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재난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라스베가스 사건을 빗대어 본다면, 총기 사건을 빗대어 본다면 누군가 어느 날 호텔에 숙박을 해서 총기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살을 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취재를 하고 공부를 해본 결과 거기에 살아났던 사람들,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리고 그 끔찍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도, 가족들도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상징이 이 한국 사회에 많이 도달했었죠. 그런 그 도달한 지점을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과연 그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또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감사드립니다. 맨 처음에 대본을 받고 그리고 결정을 한 이후에도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근데 사실 연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안에서 뭘 한다기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들이 좀 굉장히 쉽지 않구나. 굉장히 어려운 연기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직업적으로 되게 권력자이긴 하지만 어떤 재난 상황 앞에서는 그냥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냥 장관 김숙희가 아니라 그냥 김숙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도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진 못했지만 저도 보는 내내 그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끝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시아경제 이슬 기자고요. 한재림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우선 칸 영화제 그 상영 1년 만에 영화를 여름 시장에 공개하시게 된 소감이 궁금하고 또 칸 이후에 계속 고민을 좀 더 하시면서 후반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자면 360도 롤링 짐벌 장면이 좀 이상적인데 어떻게 투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촬영 과정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 저희 선배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칸에 다녀온 게 거의 딱 1년 만이더라고요. 7월 달에 저희가 갔다 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5월이 아니라 7월에 열려서 7월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초조하게 시사회도 기다리고 또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던 그때 생각도 났고 그리고 참 시간이 빨리 지났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때와 편집본의 차이는 사실은 어떤 씬이 드러나거나 이런 장면은 제가 기억에는 없었고요. 좀 더 관객들에게 긴박감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짧은 호흡이나 어쨌든 리듬감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음악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후반 작업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음악을 완벽하게 좀 완벽하다는 건 지금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게 흡족하게 완성을 못했었는데 지금 그런 시간을 좀 더 투여했고 사운드나 뭐 시각적인 작업, CG 작업 이런 작업들이 많이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도 롤링 작업에서의 그 어려움은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은 배우들이셨을 거예요. 그 세트 안에 타서 실제 그걸 돌렸으니까요. 그 마치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또 누군가는 나중에는 승객분들은 놀이공원 온 것 같다. 나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승객분들이 제일 힘드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두 촬영 감독님들이 그 승객들의 표정들을 따기 위해서 실제로 타셨어요. 거기에 직접 몸을 붓고 그 그립 장비를 비행기에 장착을 하고 거기 타셔서 카메라를 들고 핸들도를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의 호흡들이나 긴장감이 잘 나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네. 네, 저 중앙일보의 나원정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과 김남길 씨께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께는 그 테러가 일어나기 이전에 초반 장면부터 화면이 약간 공기를 찍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뿌연 느낌, 다른 이제 일반적인 그 영화 화면보다는 좀 더 햇살을 많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촬영이어서 이런 촬영의 컨셉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 장면 이전에 사실 그 미래에 일어나야 될 일이 그 앞에 편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들을 시간 순서대로 편집하지 않아서 전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결말이라고 느꼈는데 이 부분의 편집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김남길 씨께는 굉장히 장시간 살아 계셔야 하는 그러면서 좀 애절한 한마디씩 던져야 되는 연기를 설득력 있게 펼치셔야 되는데 좀 그 나름의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연기의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편집 순서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네, 첫 번째 질문이 네, 카메라 촬영 방식 네. 공기를 찍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블록버스터의 방식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촬영하기 전에 약간 필름의 느낌을 내고 싶다. 이게 우리 다큐멘터리처럼 과장되지 말고 핸드헬드로 이들의 상황들을 거리두면서 찍자라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인물 간의 어떤 감정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긴장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그런 연출을 시도했던 것 같고요. 편집은 말씀대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행기는 착륙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귀결되겠지만 그 엔딩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해피엔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재난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 재난이 우리한테 갖게 되는 생각들이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냥 이번 영화를 연기할 때 그 최윤수 부기장은 뭐 개연성이 좀 어느 부분에선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래 살아남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한 거는 그냥 그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그 책임감 자체에서, 그리고 또 현수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맞춰서 끝까지 부여잡고 있어서 끝까지 쭉 가가지고 책임감 하나로 좀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뭐 번외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벌크업을 했었던 것도 면역력이 조금 더 좋은 캐릭터로 설정을 잡아서 좀 남들보다 좀 오래 버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네, KBS 미디어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작품 잘 봤고요.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김수진 배우님과 박혜준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수진 배우님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실 푸근하고 뭔가 맏언니 같은 역할을 항상 하셔서 작품에서 항상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승무원이라는 굉장히 재난 스릴러에서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사무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좀 임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궁금했고, 반대로 박혜준 배우님은 좀 작품 속에서 조금 든든하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재수 없는 이미지, 죄송합니다. 예, 좀 나오셨는데, 물론 청와대 실장 역을 맡으신 건 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역할 수행하시면서 본인의 그런 재수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수 없는 건 스포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해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하던 걸 했어요. 네, 늘 재수 없고 그런 거 이번에도 했습니다. 진짜. 아니 그때 그래도 변명을 하자면요. 예. 저 금방 보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덜 그렇고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독님한테 감사하고 잘 좀 써주세요. 그러면 좀 그렇게 재수없다라고 쓰지는 않으시고 좀 기사되고 그렇죠. 예. 어쨌든 근데 이 영화 좀 필요한 부분들을 어쨌든 제가 그래도 또 하나 메꿨다라는 생각에 참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재난이라는 또 위험하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과 또 나약함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꼭 누군가에게 또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존재도 이 영화에서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감기 증상 때문에 마이크를 좀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하셔서 저한테 메신저로 왔는데요. 네, 마지막 이병헌 배우님께 질문 좀 요청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남산의 부장들 이후에 그 팬데믹 이후 이제 오랜만에 극장 처음으로 만나 뵙는 느낌인데요. 그 소감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더 남달랐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배국관에서 이제 첫 무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이렇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몇 년 동안 제가 그
팬 여러분께 혹은 뭐 시청 그러니까 TV 드라마의 팬 여러분들께는 선을 보인 적이 있었지만 관객석을 바라보면서 마이크를 들고 영화 재밌게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를 몇 년 만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약간 이 감회가 새롭고 되게 반가웠고 또 덩달아 더 긴장되고 더 설레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었고 심지어 이제 농담처럼 이제 같은 배우들한테 이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런 늘상 해왔던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약간 생소한 느낌도 좀 들었고 어쨌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긴장감을 하루 왼종일 오늘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배우님과 감독님,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한국 영화가 많이 준비를 해서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한국 영화 재밌고 즐겁게 많이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먼저 그러면 김남기 배우님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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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네, 마지막까지 계시니까 네.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옆에 여러 선배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몇 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감동적이고 저희 영화가 지금 이렇게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안에 또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영화들을 계기로 한국 영화도 계속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랄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누군가가 바라봐주는 그 시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참 따뜻하게 위로가 됐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배우분들이 너무너무 다 고생하셨고 좋은 연기 보여주셨지만 강호 선배님, 또 병원 선배님, 도현 선배님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그 고유한 그런 존재감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큰 힘과 그리고 큰 힘이 되었지 않았나.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 비상선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그 비상선언에 대해서 갖는 많은 기대와 관심, 근데 사실 기대가 많이 큰 것 같아서 부담도 스럽지만 아까 영화를 봤을 때 그런 기대에 되게 부응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비상선언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영화를 한참 만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겪었기 때문인지
영화를 보면서 훨씬 더 깊게 이입이 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화를 보셔서 알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상황에 여러 가지 군상들이 다양한 반응을 똑같은 상황에 다양한 반응들을 다양한 또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자리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자리가 저기 김소진 씨 앉은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제일 먼저 해가지고 말이 쉬웠는데 이쪽에 앉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제 차례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네, 이런 좀 난감한 자리 배치가 돼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좀 그죠? 예, 너무 훌륭하신 말씀들을 네 분께서 다 하셔가지고 예, 뭐 신선한 말씀을 뭘 드릴까 좀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저는 뭐 이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동료 배우들, 후배 배우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또 한재림 감독님 우리가 한 12년 만인가요? 예.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남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뭐 팬데믹 자체가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한국 영화의 다양한 한국 영화를 통해 가지고 좀 관객분들이 모처럼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 저 영화를 통해 가지고 또 따뜻한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이렇게 기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임시아. 오늘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의뢰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대답을 셀프로 드리자면 저는 너무나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 보는 것 자체도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그 배움에 있어서는 뭐 더없이 그냥 정점에 있는 그런 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또 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당연히 당연히 대단한 선배님들이신 거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근데 승객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 베테랑 연기자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승객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연기적으로도 훌륭한 배우분들로서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자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내는 그런 기운들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그분들의 연기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참 정말 힘든 작업을 했구나라는 생각 들었고, 그 고생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영화로 통해서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선언이 이제 8월 3일날 이제 개봉하는데, 이제 좀 지쳤습니다. 이제 빨리 개봉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기다리고, 언제까지 비상선언인지. 아니, 농담이고. 그래서 빨리 오셔서 많은 관객들이 보셔서
선배님들 연기하시는 거 보시고 이 듬직한 맏언니 역할의 그 김소진 씨의 연기도 보시고 재수없는 제 역할도 한번 보시고 제가 속이 되게 좁아가지고 등치는 큰데 좁아가지고 어쨌든 많이 기다렸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8월 3일 비상선언 꼭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재난에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비상선언 오늘 기자간담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들은 우측으로 내려가 주시고 저희가 장례를 정리한 다음에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